예,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넘파이인데 넘파이를 얼만큼 얘기를 할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러너스에 넘파이 관련된 코드들을 올려드렸고요. 뭐 그거 코드 따라가도 되는데 뭐 직접 짜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되도록이면 구글 콜앱으로 할 생각입니다. 혹시 콜앱 많이 쓰셨던 분 계세요? 혹시 요거 주면 그냥 이게 다 전파가 되나? 쉐어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퍼미션을 줘야 되나요? 한번 제가 지금 요거 링크를 한번 러너스에 올려 볼게요. 그거가 뜨는지 아니면은 제가 퍼밋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넘파이가 아직 안 올라갔네. 그래서 그 링크 따라서 들어갔을 때 이게 뜨는지 제가 퍼미션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쉐어로 해줘야 되나? General Access Restricted 이거를 바꾸면 되지 않나? Anyone, 오케이. 지금 리스트릭티드 돼 있는 거 풀었어요. 그래서 anyone with link로 바꿨고 done. 그러면 여기서 코드를 저가 치면 실시간으로 바뀔까? 조금 타임 렉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넘파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인 파이썬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넘파이에 익숙할 텐데 지난 학기에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넘파이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넘파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매트릭스 익숙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매트릭스 익숙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패키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리스트나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그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느립니다.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에요.
여러분이 매틀랩 아시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매틀랩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패키지예요. 근데 요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틀랩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매틀랩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매틀랩은 오픈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매틀랩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토치하고 넘파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이해를 하면 파이토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넘파이는 CPU에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CPU를 많이 사용해서 컴퓨테이션을 했고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는 GPU에서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어요. CPU에서도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노트북에서 파이토치 돌리면 CPU에서 돌아갑니다. GPU에서 안 돌아가고요. 근데 엔비디아 GPR을 붙여놓은 것들에다가 이제 파이토치를 설치를 하면 GPU에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CPU에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디폴트는 CPU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달고 그 다음에 거기 GPU 버전의 파이토치를 깔면 GPU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폴트는 CPU에서 계산을 해요. 근데 GPU로 옮겨가서 GPU에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구글 콜앱은 이 런타임 타입이라고 해서 셀렉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드웨어를 넌으로 하면 CPU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GPU를 선택을 하면 GPU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TPU는 이 구글에서 만든 건데 GPU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토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GPU에 돌아가는 넘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어레스 한 80%는 맞아요. 그 넘파이는 CPU에서 그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옵티멀하게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코드가 돌아가고 있네. 이 코드를 제가 러너스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니까 아직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 사무실 나가면서 집
파일 올려놨는데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딴 일을 해서 그런지 아직 안 올라갔더라고요. 딴 데다 올렸나? 오케이. 예. 딴 과목 거기에다 올렸나? 여기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numpy array over list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스트랑 비교를 해서 numpy array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를 그래서 1, 2, 3, 4, 5, 6을 더해서 벡터 어디션을 하는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umpy를 임포트 했고요. 지금 1, 2, 3이라는 벡터하고 4, 5, 6이라는 벡터를 더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오퍼레이션이에요? 오케이. 이게 뭡니까? 이거의 타입이 뭡니까? 예? 네, 리스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예,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다 써놨네요. numpy array, 그러니까 벡터 어디션을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numpy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거를 벡터로 생각을 하고 아주 무대뽀로 벡터 어디션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empty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 0, 1, 2를 튀어나오게 해서 A, B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더하기 해서 append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팬시하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려면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요게 리스트인데 이걸 numpy array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벡터 어디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numpy array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에 특화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내추럴하게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돼 있어요. 리스트는 벡터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지로 리스트를 이용해서 벡터 어디션이나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특화된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numpy array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numpy array라는 거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벡터 어디션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벡터 어디션이 안 됐고요. 요거 for-loop를 이용을 한 거고, 요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리스트 가지고 벡터 어디션 할 수 있어요. 예, 단지 머리가 좀 복잡하고 컴퓨터가 고생을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numpy array를 사용을 하면 머리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수식을 그대로 코딩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벡터 어디션 같은 거 그런 거 할 적에 코딩이 쉬워요.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끙끙끙끙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하기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빨라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빠릅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코드 보고 그거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코드 보기 전에 왜 빠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리스트라는 거는 아이템들을 일렬로 쭈르륵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리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고 인테저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플로트를 넣을 수도 있고 물리안을 넣을 수도 있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오만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umpy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numpy가 이제 돌려는 주는데 속도가 안 나와요. numpy를 사용할 적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놈들이 동종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저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인테저만 쪼르륵 집어넣는 거고요. 플로트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플로트만 쪼르륵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여기 아까 여기를 보죠. 여기에 좋은 이그젬플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죠. 여기를 보면 이제 A가 리스트고 B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집을 해서 for-loop로 해서 던져주면 X, Y가 튀어나오겠죠. 그게 이 경우에는 인테저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를 합니다.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진행이 되냐 하면은 X의 데이터 타입하고 Y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합니다. 봤더니 인터저예요. 그러면 인테저 어디션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플로트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플로트 어디션을 해줘요. 스트링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스트링 어디션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션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봤더니 A의 데이터가 인테저예요. B의 데이터가 인테저예요. 그러면 더하기 할 때 인테저 어디션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한 번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을 3번 확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same data type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 안 하면 numpy가 컴플레인을 안 해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numpy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same data type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데이터 타입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numpy에서 integer, float, 64가 그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64, 32 뭐 되게 많아요. 64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인테저 사용하면 인테저 64가 디폴트고요. 플로트를 사용하면 플로트 64가 디폴트예요. 파이토치에서는 인테저 32가 디폴트입니다. 플로트 32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는 액큐러시를 희생을 하는 겁니다. 64를 사용하지 않고 32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액큐러시를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그 대신에 메모리가 절약이 되고요. 계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므로 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을 할 때 컨티기어스라는 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블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에서는 아이템 하나들이 저장된 위치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있고, 하나는 서대문에 있고, 하나는 뭐 파주에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리스트들에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리스트 스트럭처를 조금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메모리 상에서 움직이는지 조금 보면 이래요. A에는 메모리 로케이션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이디를 찍어보면 됐는데, 아이디를 찍으면 A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메모리 어드레스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A가 어디를 포인팅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1, 2 하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기본적인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이 3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아이템이 여기 3개가 잡혀 있어요. 요 3개의 블럭에 1, 2 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 3개의 아이템에 뭐가 들어가냐면 1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메모리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메모리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고요. 하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메모리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어드레스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2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 메모리 어드레스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하이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메모리 어드레스가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펜드를 한단 말입니다. 어펜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3을 어펜드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옵서베이션을 하나 할 수 있는데 A의 id는 변화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어펜드 해도
이 A의 어드레스는 변하지가 않아요. 요 내부적으로는 변하는데 이 A가 포인팅하는 요 리스트 오브젝트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요 1, 2하의 요 오브젝트들이 저장된 로케이션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오케이? 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여기다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A가 어디에 있는지 그 메모리 어드레스가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펜드를 3을 어펜드 했죠. 그래서 아이디를 찍어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메모리 어드레스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의 어드레스를 보죠. 왜 점이 찍히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1, 2하이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각각의 멤버들이 어디에 저장이 돼 있는지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찍어 보면 컨세큐티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펜드 해서 다시 찍어 보면 1, 2하이의 어드레스는 안 바뀌고요. 추가로 하나가 더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하이, 1, 2하이 3인데요. 요 1, 2하이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안 바뀌고요. 추가로 하나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이제 A의 첫 번째 멤버를 2였는데 제로를 하죠. 예, 첫 번째 게 1이었는데 제로 번째 게 1이었는데 그걸 1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거의 어드레스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놈인데 요 놈이 요 놈으로 바뀌었거든요. 메모리 어드레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놈은
그 실제 아이템들이 저장되는 그 메모리 로케이션이 연속해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numpy 어레이는 주르륵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컴퓨테이션 이피션시를 발생시키는 알고리즘들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메모리도 줄어듭니다. 사용하는 메모리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1, 2 하이 할 때 보면은 1은 어떤 타입인지 그거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추가로 잡히거든요. 2도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잡히고 하이도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numpy 어레이에서는 다 동일한 놈이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기어스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연속으로 쭈르륵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 심드라고 해서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SIMD, 이 파라렐하게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모르겠습니다. 뭐 캐시도 이펙티브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장은 최소화를 합니다. 어떻게 최소화를 하냐면 데이터 타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메모리를 양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쭈르륵 붙여줘요. 그러므로 해서 파라렐하게 여러 가지 컴퓨팅 이피션시를 높여줍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장도 뭐 이피션트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 있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많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코드만 보겠습니다.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는데 시간을 잴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이게 100만 번, 1부터 100만 번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for loop를 사용을 했네요. for loop를 사용해서 1부터 100만 번까지 더해요. 그래서 틱톡해서 여기 타임 모듈을 사용을 해서 타임 하면 여기 시간이 잡히고 타임 하면 이때 시간이 잡혀서 요거 빼면은 컴퓨팅 타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쟀고요. 그러니까 지금 1부터 100만 번을 for loop로 계산한 거고요. 뭐 비슷한 건데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요건 이터레이터고요. 그 리스트로 만들어서 빌트인 펑션 sum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numpy arrange라고 있는데 여기 range의 벡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터레이터입니다. for loop에서 사용하는 이터레이터예요. 근데 이 range에다가 numpy.a라고 하면 numpy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numpy sum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아요. 요 놈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빌트인 펑션 sum을 한 거고, 요 놈에 해당하는 numpy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numpy sum을 한 거고. 그러니까 동일한 로직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0.07초, 0.02초, 0.01초. 제일 좋은 건 이건 사실은 포뮬라를 알기 때문에 포뮬라 쓰는 게 최고예요. 근데 보통은 포뮬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메모리도 적게 사용합니다. 메모리도 적게 사용을 하고, 메모리 적게 사용하는, 왜 적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선 작동을 하는데 그냥 파이썬 파일에선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거를 인스톨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pip install memory profiler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를 측정을 해줘요. 근데 보니까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numpy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0만 번 더 하는 거. 그래서 100만 번 더 하는 게 아니고 요 리스트 만든 거군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하는데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매저를 한 거고요. 요거는 numpy arrange 동일한 겁니다. numpy arrange 할 때 메모리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픽 메모리가 있고 인크리먼트가 있는데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니까 픽 메모리를 보는 게 아니고 인크리먼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추가로 사용했느냐, 그게 요거를 했을 때 요게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크리먼트가 74.3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numpy array에서는 0.02. 그리고 MIB Man in Black이 아니고 유닛이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10진수하고 2진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3테라짜리 하드를 사가지고 꼽으면 3테라가 안 나오죠. 그게 3테라라고 했을 때 2진수인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꼽았을 때 보이는 건 10진수인가 사용하고, 자그마한 진수 차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메가바이트하고 맨인블랙하고 차이가, 하나는 2진수로 계산한 거고 하나는 10진수로 계산하고 뭐 그런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헷갈리면 그냥 메가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세이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도 그렸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SN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 쭉 해서 이게 몇 가지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쭉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시간을 잰 겁니다. 그래서 요건 리스트고, 리스트 사용한 거고, 요건 numpy를 사용한 겁니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요건 간단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더 확 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리스트를 쓰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넘파이 어레이를 사용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넘파이 어레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무대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매트릭스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 1, 오케이. 1, 2, 3으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그거 만드는 거는 넘파이 어레이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던져줘서 만들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매트릭스입니다. 지금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네, 보기도 힘들죠? 네.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요거 벡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2x3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파이 어레이 하면 요게 리스트, 티피컬리 리스트를 받아서 넘파이 어레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numpy linspace 하면 뭐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됩니다. 근데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의 외워서 쓰는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균일하게 점을 찍어줘요. 몇 개의 점을 찍어주냐? 저거 알기로 디폴트는 50개의 점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통 엔드 포인트가 빠지는 게 컨벤션이잖아요. 여기서는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컨벤션이에요. 디폴트입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2까지 아마 50개 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4개 점만 찍어줘요. 그 다음에 내가 끝점을 불포함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큐멘테이션을 봐야죠.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numpy linspace 어디서 출발할 거냐, 어디서 스톱할 거냐, 그 다음에 넘버는 몇 개 점을 균일하게 찍을 거냐. 50개가 디폴트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100개 찍고 싶다 그러면 100개 찍으면 돼요. 그 다음 endpoint true가 디폴트입니다. endpoint가 포함되는 게 디폴트예요. 이걸 false로 하면 endpoint가 빠지고 50개 점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dtype 지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flow 32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디폴트는 64 겁니다. dtype 한번 보죠. dtype은 none인데 그래서 none이면 start end point를 인포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start end point가 인테저면
인테저로 제너레이트 하려고 그럴 텐데, 근데 포인트 제너레이트 되는 포인트들이 플로트면 플로트로 만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테저인데 제너레이트 되는 데이터들이 인테저면 인테저를 제너레이트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never be an integer. 인테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거 한 말이 거짓말이네요. 오케이. 예. 아니면 말고죠. 오케이. numpy arrange 아까 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arrange는 그 range는 iterator인데 요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numpy array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umpy zeros, numpy ones, numpy empty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numpy zeros는 제로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걸 만드는 거고요. numpy ones는 원으로 이루어진 걸 꽉 채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맷바인벤신과 그것만 집어넣어주면 그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empty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umpy zeros에서 2x3 그러면 2x3 매트릭스인데 제로로 꽉 채워져 있어요. 지금 플로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 인테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아마 d타입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d타입, 이게 플로트가 디폴트로 되어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인테저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once 동일하게 작동되고요. empty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데 이 empty는 작동되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돌릴 때마다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리만 잡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 자리만 잡아주고요. 그러면 그 안에 기존의 메모리에 뭔가가 있었겠죠?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돌려볼까요? 또 돌리면 안 바뀌네, 이제. 그냥 자리만 잡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numpy zeros like, numpy ones like, numpy empty like는 뭐냐면 기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생긴 놈인데 0을 다 때려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긴 놈인데 2를 다 때려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긴 놈인데 그냥 메모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지금 여기 A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2x3 매트릭스예요. 2x3 매트릭스인데 지금 B는 뭐냐면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2x3 매트릭스인데 제로로 채워놓은 2x3 매트릭스예요.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A라는 기존의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게 2x3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쉐입이라고 부릅니다. 쉐입을 갖는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제로를 채워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원도 똑같아요. empty도 동일한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x3 매트릭스인데 이거랑 쉐입이 똑같은 2x3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자리만 잡아놔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numpy i하고 numpy identity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근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만드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numpy i가 있고요. numpy identity가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identity. 어느 이름이 좋을까요? 하나만 투표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아이덴티티. 다수네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봅시다. 아이덴티티부터 봅시다. numpy identity 3 그러면 3x3 매트릭스 좀 전에 봤던 거예요. 3x3 매트릭스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그런데 내가 두 번째 걸 보죠. 내가 하고 싶은 건 3x5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3x5.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아이덴티티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보면, 여기 에러 메시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이 5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이 3x5 매트릭스를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numpy i는 가능합니다. numpy i 3 하면 여기 3x3 매트릭스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numpy i 3x5 하면 3x5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이름은 좋은데 빛 좋은 개살구예요. i를 써야 돼. i를 써. 오케이. 그 다음에 numpy dig라고 있거든요. numpy dig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매트릭스로부터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뽑아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여기서 다이고널을 이렇게 뽑아주고요. 반대로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주면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2, 3이라고 해서 여기 1, 2, 3 요걸 numpy diag 해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줬더니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 지금 1, 2, 3인데 그걸 넘파이 다이거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K라는 아규먼트를 추가로 쓸 수가 있는데 K가 1이다. 그러면 그 꼽는 데를 다이고널보다 한층 위에다 꼽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3이 꼽혔는데 한층 위에 꼽혔어요. 다이고널 위에 한층 위에 꼽혔어요. K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2다. 그러면 두 층 위로 꼽아주는 거예요. 디폴트는 제로예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지하 1층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지하 2층으로 가는 거예요. 요 K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넘파이 다이그에다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주면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뽑히는 거예요. 여기 1, 2, 3이 1, 2, 3이죠. 그러니까 1, 2, 3이 뽑혔죠. 그 다음에 여기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다이고널 걸 뽑는 게 아니고 1층에 있는 애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가 뽑히겠네요. 4, 5. 마이너스 1 그러면 지하 1층에 있는 애들이 뽑혀요. 0, 0이 뽑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파이 다이그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매트릭스를 주면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주고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주면 매트릭스를 줘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K라는 게 있어요. K가 메인을 뽑냐 아니면 지상 1층에 있는 애를 뽑냐 2층에 있는 애를 뽑냐 지하 1층이냐 지하 2층이냐 그걸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umpy full이라는 거는 어떤 걸로 fully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x5 매트릭스를 만들 텐데 7로 채워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이토치에도 대응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름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에 대응되는 파이토치 펑셔널리티가 있어요. 오케이. 많이 쓰면 익숙해질 거고요. 많이 안 쓰면 구글링을 해서 찾아서 쓰면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다 파이토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저가 기본이기 때문에 랜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랜덤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름부터 보죠. 이름만 보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numpy random seed. seed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예. 대부분 모르시네요.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랜덤 넘버들을 제너레이트 해주거든요. 그러면 돌릴 때마다 다른 숫자들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실험 같은 걸 할 적에는 리프로듀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돌렸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랜덤 넘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가 동일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seed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랜덤하긴 하지만 돌렸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 랜덤 넘버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umpy random seed 해서 0을 집어넣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float는 안 넣어봤는데 float는 아닐 것 같아요. 인테저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돌릴 때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의 그 장명 실력을 봅시다. numpy random normal 이거는 어떤 랜덤 넘버들을 제너레이트 해줄까요? 예? normal. 예, normal을. 예. numpy random uniform 뭘 제너레이트 할까요? uniform. 그렇죠? 예. 이 이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numpy random binomial 어떤 분포일까요? 바이노미얼. 예. numpy random geometric? geometric. 예. 너무 쉽죠? numpy random Poisson? Poisson. numpy random exponential? exponential. numpy가 장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쪽 부분이. numpy random choice? 이건 초이스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numpy random randint 랜덤하게 인테저들을 뽑는 거예요. numpy random shuffle 셔플링 하는 거예요. 셔플 카드 칠 때 이거 셔플링을 하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셔플링. 예, numpy는 이쪽 부분이 장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사이파이 부분, 사이파이에도 대응되는 게 있는데 그쪽은 좀 장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이쪽이 굉장히 장명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드뭅니다. 파이토치에 대응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단지 이름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이파이로 가려면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랑. numpy가 이쪽 부분이 그 처음에 코드 짜는 사람이 이 장명 센스가 아주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장명이 잘 나온 겁니다.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들은 유사하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거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seed라는 걸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즈를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하게 돼 있네요. 그 얘기는 지금 평균 분산은 제로로 평균 분산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아마 평균 분산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봐야죠. 락이 평균을 의미하고요. 스케일이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가 표준 정규 분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넌이면 숫자 하나만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디폴트는. 지금 여기 사이즈가 넌으로 되어 있죠. 이거 돌리면 숫자 하나 딸랑 보내줘요. 오케이. 나머지 다 뭐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유니폼 하면은 디폴트가 0,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해줄 겁니다. 그거 조정 가능할 거예요. 뭐 하이로 그런 파라미터 있을 거예요.
바이노미얼은 n하고 p가 필요합니다. 지오메트릭은 p가 필요할 거고, 포화송은 람다가 필요한데 람다를 파라메타를 쓰기도 하고 원 오버 람다를 파라메타로 쓰기도 해요. 그거는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여긴 람다를 사용했네요. 근데 사이파이에 대응하는 패키지, 사이파이에 대응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저격에 원 오버 람다를 파라메타로 쓸 겁니다. 아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 람다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파이 스탯.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포화성? 포화성 말고, 포화성은 람다죠. 포화성은 람다고, 익스포넨셜 같은 거 할 적에.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에서는 람다를 사용하지 않고, 원 오버 람다를 베타라고 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거 다큐멘테이션에 따라 달라요. 자, 랜드 인트는, 랜드 인트부터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랜덤하게 인테저를 뽑는다. 그런데 요거는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될 거예요. 하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가 손목을 건다고 그러면 안 들어간다에 손목을 걸 것 같은데. 봅시다. 여기 익스클루시브라고 써있네. 하이 익스클루시브.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초이스. 초이스, 저 가끔 쓰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5가 가능하고요. 각각이 발생할 확률이 10%, 10%, 10%, 50%,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걸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5가 들어갔고요. P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요 PMF를 집어넣고요. 사이즈는 100개. 오케이? 그러면 요 확률로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10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빨간색 점으로 다트로 그린 게 expected frequency예요. expected고 지금 블루로 바 차트를 그렸는데 그게 지금 생성이 된 거를 이용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니까 조금 다르죠. 조금 차이가 많죠. 이거를 많이 키우면 이렇게 많이 키우면 요게 요 갭이 확 줄어들 거예요. 지금 100개에서 10,000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를 고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10,000개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10,000개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이게 처음에 이게 로딩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온 거 아닌가? 나왔네요. 갭이 거의 안 보이죠? 갭이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셔플. 랜덤 셔플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드 고정했고요. numpy arrange 7 하면 0, 1, 2, 3, 4, 5, 6이에요. 그걸 셔플링을 하는 겁니다. numpy random shuffle 해서 여기 x 하면 in place shuffling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x equal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in place shuffling이 되기 때문에 x는 프린트하면 뭐가 나올까요? in place shuffling이라는 거는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파이썬, 기본적인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함수를 정의했어요. 근데 거기에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x는 뭐가 되나요? 가만 있어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를 했나? 이렇게 하면 x가 뭐가 프린트가 돼요? 예? 예, none이 프린트가 됩니다. none이 프린트가 아예 안 될, 여기 none이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리턴을 안 해주면 디폴트로 none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프린트를 하면 none이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랜덤 셔플 할 때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인플레이스 셔플이기 때문에 리턴 값은 none이에요. 리턴을 받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numpy가 리스트에 비해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특화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efficiency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numpy array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들을 몇 개 봤어요. 굉장히 많죠?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파이토치에 대응하는 펑셔널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노트는 그냥 제가 쓰면서 그때그때 보일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펑셔널리티는 여기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numpy array 핸들링 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될 두 가지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할게요. shape하고 d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 걸 핸들링을 할 때는 항상 shape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텐서플로우 가지고 코드 짤 때 보면 d타입을 제가 신경을 제대로 안 써서 발생하는 에러가 한 7, 80%였어요. 이렇게. d타입,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데 쉐입이 안 맞으면은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이거는 텐서플로우도 그렇고요, 파이토치도 그렇고 이 쉐입이 안 맞으면 에러가 납니다. 항상 쉐입을 신경 써서 코드를 짜는 습관이
드셔야 돼요. D-타입은 조금 다른 스토리예요. 텐서플로우는 D-타입이 안 맞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파이토치는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에러 발생시켜 줄 줄 알았는데 봐주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봐주는 대신에 그만큼 속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타입을 컨버전을 해주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피션시를 따지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은 맞춰, 그런 입장인 거고요. 파이터치는 맞춰줘. 안 맞춰주면 내가 맞춰주기는 할 텐데 그 대신에 이제 속도는 그만큼 떨어질 거야. 그런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쉐입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토치에서도 쉐입이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D타입은 속도가 좀 떨어질 뿐이지, 근데 속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D타입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쉐입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쉐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쉐입을 체킹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쉐입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쉐입을 바꾸는데 특별한 쉐입 바꾸는 방법, 그리고 쉐입과 관련돼서 브로드캐스팅 룰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넘파이에서 브로드캐스팅 룰이 적용이 되고요. 텐서플로우도 적용이 되고요. 파이토치도 브로드캐스팅 룰이 적용이 됩니다. 브로드캐스팅 룰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오케이. 요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쉐입 체킹하는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룰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조금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룰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넘파이 제로스인데 쉐입이 2, 3, 4예요. 그러면 점 쉐입 하면 됩니다. 2, 3, 4 나오죠? 이거 2x3예요. 쉐입 찍으면 2x3 나오고, 요거는 100개 찍었네요. 100콤마입니다. 그러니까 요 쉐입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쉐입 어트리뷰트가 쉐입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브로드캐스팅 룰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룰은 뭐냐면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트릭스라고 안 하고 지금부터 텐서라고 부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보통 그러니까 2디멘셔널인데 일반적으로는 하이 디멘전이니까 지금부터 텐서라고 부를게요. 두 개의 텐서가 있어요. 두 개의 텐서의 쉐입이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쉐입이 달라요. 이 텐서하고 이 텐서하고 쉐입이 달라요.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넘파이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파이토치도 그렇고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데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가 뭘 하려는지 내가 해석을 해볼게. 그래서 해석이 되면 쉐입을 바꿔서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근데 얘가 암만 생각을 해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텐서가 있는데 쉐입이 똑같아요. 쉐입이 똑같아서 컴포넌트 와이즈 두 개 각각에 대응하는 컴포넌트마다 뭐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no problem. 근데 얘하고 쉐입이 달라요. 그런데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해달라. 그렇게 저가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numpy, tensorflow, pytorch 동일합니다.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놈이 왜 이런 코드를 짰을까? 그래서 요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가지고 쉐입,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쉐입을 맞춰줘요.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쉐입을 이렇게 고쳐줘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보시죠. 자, 요거는 쉐입이 2x2예요. 2x2 매트릭스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1x2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2x2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B는 1x2 매트릭스네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컴포넌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얘랑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랑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어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쉐입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numpy, tensorflow, pytorch 동일합니다.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곱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근데 쉐입이 야리꾸리하게 생기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뭐죠? 요거는 쉐입이 2x2고요. 요거는 2콤마예요. 쉐입이 다르죠? 오케이? 요것도 핸들링을 해줘요. 자, 요거는 요게 2x2죠? 이거는 쉐입이 없어요. 이것도 핸들링을 해줘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5가 있죠. 손오공의 분신수를 이용해서 5를 이용해서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5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손오공의 분신술이 언제 적용 가능하고 언제 에러가 발생하느냐, 룰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건데 저가 쓰고도 이해가 안 되네요. 봅시다. 자, 요거 하나하나 이해하면 돼요. 이게 A의 쉐입이 위에 있고요, B의 쉐입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체킹을 합니다. 1하고 5하고 같으나요? 요 1하고, 그러니까 요 1하고 요 5하고, 찍어서 봅시다. 한번 이해하면 쉬운데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요 1하고 5하고 같으나요? 다르나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한 놈이 1이냐 아니냐? 1이에요? 봐줘요. 그러면 손오공의 분신술을 이용해서 2이 5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5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한 놈이 1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1이에요? 아니에요? 1이죠? 그러면 분신술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1이에요? 아니에요? 1이 있죠? 분신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7이 돼요. 여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1이나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분신술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케이? 4하고 1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4가 만들어졌고요. 5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5가 만들어진 거예요. 4하고 4는 같죠? 그럼 해피하게 4가 됩니다. 이게 좋은 케이스예요. 이때는 브로드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5하고 없는 거는 5가 되고요. 이해됐죠? 요거? 요거 되죠? 브로드캐스팅 돼요. 요거 되죠? 지금 안 되는 케이스 2개가 있는데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네요. 쉐입을 찍어 놨네요. 쉐입이 2, 3하고 2, 7이네요. (2, 3) 2, 7 같아요? 다르죠? 1이 있나요? 없는 게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31843 1에서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1하고 3하고 이거는 되죠. 1하고 3은 되는데. 요거는 얼마예요? 3이죠? 요거는 얼마예요? 뻑이에요. 요거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오케이고 여기도 오케이인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요게 브로드캐스팅 룰이에요. 네. 질문이 있는데 저희 지금 에러가 나는 거를 이제 그 순서대로 넣는다고 하면 이제 서로 같느냐 그래서 다르면은 거기에서 그 중에서 1이라는 컴포넌트가 없으면 이제 에러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1이 아니라 2와 4같이 대수 관계는 그게 그래도 에러를 발생시켜요. 네. 한번 해볼까요? 두플리케이션이 가능한데, 저거 알기로는 에러 발생시켜주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3이고, 오케이, 여기 4고 2고, 오케이. 에러 발생시켜주는 걸로 저는 다큐멘테이션을 읽었는데, 이것도 해석은 가능하네요. 네. 해석 가능한데 에러 발생시켜줄 거로 제가 다큐멘테이션 읽기로는 그래요. 여기. 그죠? Good question. 굉장히 관대했다면 봐줄 것도 같은데 그 정도로 관대하지는 않네. 코드가 알아서 저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하는 방법도 있나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코드를 만약에 제가 쭉 짜다가 중간에 제 실수로 저는 쉐입과 안 맞는데 코드가 알아서 브로드캐스팅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완벽하게 코드를 짰는지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디버깅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면 에러가 발생하죠. 코드 자체에서 네. 브로드캐스팅을 했는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팅은 자동으로 해줘요. 내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은 저기 소스 코드를 바꿔야 될 텐데 아마 자동으로 해줘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쉐입 체킹 해보면 되죠. 미리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그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 쉐입이 쪼르륵 뜨거든요. 그 아마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쉐입이 쪼르륵 뜰 거예요. 여기서는 안 뜨는데 저는 그냥 쉐입 그냥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프린트 하는데 파이참이라든가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디버그 모드에 들어가면 쉐입이 빡빡빡 다 떠요. 그게 파이참이나 그런 거의 장점이에요. 여기는 그 기능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파이참은 디버깅 모드, 파이참 같은 경우에 이게 파이참이거든요. 디버깅 모드에 가면 그 쉐입이 다 떠요. 아니면 커서만 딱 올려도 뜨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파이참이 파퓰러한 게 디버깅 모드가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디버깅 할 때 유저 프렌들리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질문 있어요? 오케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쉐입 관련돼서 몇 가지 쉐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억지로 바꾸라고 하면 쉐입이 안 맞는다고 에러 떠요. 오케이. X가 numpy arrange거든요. 그러면 6 콤마입니다. 쉐입이. 그러니까 요거는 쉐입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이템은 6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6개죠. 3/2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쓰리 바이 2라고 그랬죠? 0, 1, 2, 3, 4, 5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있었던 거는 0, 1, 2, 3, 4, 5 이렇게 있었던 거고 요거를 3/2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져요. 좀 전에 거는 리시엠 메소드를 쓴 거고요. 이렇게 리쉐입 메소드를 쓴 거고, 요거는 numpy reshape 펑션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요거 많이 써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고 저가 이걸 많이 써요. 오케이. 라벨은 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건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x가 2/3/4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렬로 쭈루룩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게 2, 3, 4, 12 여기가 12라는 뜻이에요. 와일드 카드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알아서 네가 계산해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 4면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를 다 채워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채우려면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돼야 돼요. 여기는 3 곱하기 4가 되면 되고 요거는 2 곱하기 3이 되면 되고 마이너스 1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pand dimension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shrink dimens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shrink dimension부터 봅시다. X의 쉐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1/3/1. 이걸 슈링크하면 1이 사라져요. 이렇게? 슈링크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는 스퀴즈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numpy 스퀴즈. 스퀴즈 하는 거예요. 디멘전은 이게 쉐입을 이걸 쫙 짜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떨어져 나가요. 스퀴즈 하면. 반대로 expand 하면 1을 붙이는 거예요. 없던 1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numpy expand, numpy new access, none 사용하는 게 있는데 봅시다. 오케이. X의 원래의 쉐입이 2, 3, 4예요. 2, 3, 4인데 여기다 2를 꽂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요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번째 1이 꼽힌 거예요. 0번째 1이 꼽힌 거고요. 이렇게 하면 1번째 1이 꼽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2번째 1이 꼽힌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꼽힌 거고. 이게 numpy expand dims라는 함수가 해주는 작업이고요. 여기 2, 3, 4인데 numpy new axis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아까랑 똑같은 게 돼요. 이렇게 원래 2, 3, 4인데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 처음에 들어가고 끝에 들어가고. 몰라도 돼요. 쓸 때 있으면 그때 이제 노트 보면 돼요. 거의 쓰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필요해요. 넌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여기 보면 넌이 들어갔는데 numpy new access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1이 쭈르륵 꼽혔었죠. 아까 거랑 비교해 볼까요? 거의 유사한데 조금 뭐가 달랐던 것 같은데. 완전히 같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넌 찍고 3개 찍으면 이렇게 됐는데, numpy new access도 이렇게 하고 점 3개 찍으면 똑같으네요, 기능이. 똑같으네요. 전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numpy 기본적인 오브젝트 만드는 거 하고 shape하고 dtype 얘기했는데 shape에 대해서 shape과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shape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갔을 때 에러의 한 5, 60%는 이 쉐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룰 같은 거 그거 익숙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